안녕하세요. 신한의 수산전략부 박정량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불편하신가요?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과 모임을 갖지 못하고 친구들과 모임 갖지 못하면서 술 한잔 같이 못 마시는 게 제일 불편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주량이 엄청나게 세서 말술이라서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소주 한 병 정도면 치사량이라고 할 만큼 아주 저렴한 주량이지요. 하지만 술자리에서 오고 가는 즐거운 대화, 뭔지 모를 흥겨움, 이런 것들이 술자리의 매력이라서 저는 술을 좋아하는데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도 이런 술자리의 매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주인공인 앤디가 악질 간수인 헤들리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조건으로 같이 지낸 수감자들에게 1인당 맥주 3병씩을 줄 것을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수감자들은 맥주 한 병을 마시면서 마치 우리 집 지붕을 고친다고 느낄 만큼 아주 즐거워하지요. 주인공 앤디는 스스로 결심한 것 때문에 맥주를 마시지는 않지만은 눈으로 맥주를 마신다고 할 만큼 앤디도 함께 즐거워하고요. 이 장면에서 보이는 수감자들이 마시는 맥주는 스트로우 보헤미안 필스너라고 하는 미국의 라거 맥주입니다. 이 맥주 브랜드를 갖고 있는 펩스트 브루잉 컴퍼니는 아노이즈 부시라고 하는 거대 맥주회사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와도 법정 다툼을 할 만큼 아주 주관이 뚜렷하고 당찬 회사지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좀 이쯤에서 그만 헤매고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혼술 이야기로 계속 말씀을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가끔 혼술을 하는데요. 맥주를 마실 때도 있지만 주로 면세점에서 샀던 양주를 모임도 가지 못하는 거 한 잔 꺼내놓고 고사 지내듯이 조금씩 홀짝거리는 것을 즐기는 편입니다. 애들이 안 깨게 조심스럽게 뒤에 이어폰 꽂고 We Built This City 같은 80년대 락앤롤 명반을 들으면서 마시죠. 그럼 이 혼술 취향과 주류회사 주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생활과 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식한 말로 생투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투브리가 원래 있었던 말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급조한 말입니다. 생활과 투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투자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주식 투자의 위대한 구루 중에 하나인 피터 린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입니다. 자기가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 독창적인 방법을 가지고 좋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피터 린치 선생님의 말씀이지요. 피터 린치는 피델리티라고 하는 운용사에서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며 14년 동안 누적 수익률 270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둔 워렌 버핏과도 쌍벽을 이루는 전설적인 투자자지요. 피터 린치 선생님의 투자 철학을 소개한 책을 보면 바로 이런 생투브리의 관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그 예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던킨도너츠를 예로 들었는데요. 평소에 커피를 좋아하고 그 커피에 잘 어울리는 던킨도너츠를 좋아했던 피터 린치는 자기가 좋아하는 던킨도너츠를 잘 연구해서 그 투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남겼었는데요. 피터 린치가 말하는 생투브리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어떤 물건을 갖고 있다면 그 물건을 왜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던킨도너츠 같은 식품회사라면 나는 왜 매일 던킨도너츠 매장을 그냥 지나지 못하고 이렇게 사 먹게 될까? 던킨도너츠가 가진 매력은 뭐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투자의 단서를 찾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혼술에 적용한다면 왜 나는 밤 11시 혼자 이렇게 이 술을 마시고 있을까? 이 술이 갖고 있는 매력은 뭐지? 거기서부터 생각하면서 이 주류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투자할 만한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류회사들의 주가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가 하락한 걸 보면은 증류주를 주로 하는 회사들과 맥주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양주를 만드는 회사들보다 맥주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더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나온 회사들을 소개해드리면 레미 콴트로는 꼬냑으로 유명한 회사로 루이 13세, 레미 마르탱, VSOP를 갖고 있는 주류회사입니다. 루이 13세는 가격이 한 병에 300만 원 정도 하고 빈병도 20만 원 하고 있는 고급 술의 대명사로 유명합니다. 참고로 VSOP는 베리 슈페리어 올드 페리의 약자로 4년 반 이상 숙성시킨 술을 의미합니다. 페르노 리카는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같이 유명한 블렌디드 위스키와 글렌 리벳 같은 가성비 좋은 싱글모트 위스키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하이네켄은 뭐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네덜란드의 맥주 회사로 UEFA의 메인 스폰서로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노이즈 부시 인베브는 버드와이저를 필두로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더 유명해진 코로나, 스텔라 아르투아, 호가든, 백스 같은 웬만한 수입 맥주는 다 산하로 두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대 주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비 맥주와 카스도 아노이즈 부시 인베브, 줄여서 AB
인베브라고 부르는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죠. 그럼 맥주 회사들이 더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취향의 차이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맥주는 모여서 많이 마시고 웃고 떠들며 먹는 술이라고 할 수 있죠. 야구장에 비어 부인은 있어도 위스키 부인은 없듯이 큰 경기에서 응원하면서 많이 마시는 술이기도 합니다. 옥토버페스트는 있어도 위스키 페스트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경기와 이런 모임들이 많이 중단되면서 맥주 회사가 양주 회사보다 더 타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혼술로 맥주 한 캔도 많이 마시는데? 라고 하는 분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흑설과 하루키도 조깅을 마치고 샤워까지 깔끔하게 한 뒤에 마시는 맥주 한 캔에 대한 예찬을 많이 늘어놓고 있는데요. 물론 맥주도 혼술로 훌륭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취향 차이 말고도 맥주 회사 주가가 더 조정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맥주라는 제품의 특징 때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맥주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하는데 양주보다 비용이 많이 들죠. 보관도 냉장 시설에 해야 됩니다. 양주는 VSOP 같은 약자가 있을 만큼 숙성시키는 술이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나 보관 비용에 있어서 맥주보다 비용이 덜 들죠. 그리고 맥주는 가게나 식당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양주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맥주 키핑하는 분은 없잖아요. 양주는 키핑해도. 이렇게 맥주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로 봉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고 비용이나 물류 비용에서 맥주 회사들이 받는 타격이 양주 회사보다 더 큰 것도 맥주 회사가 양주 회사보다 주가가 더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주 회사 주가가 더 빠져보이는 이유 중에는 에비 인베브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특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에비 인베브가 웬만한 수입 맥주 브랜드는 다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비 인베브는 200개가 넘는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많은 브랜드를 갖기까지 많은 수의 M&A가 있었고요. 그 M&A를 할 때 부채도 많이 땡겼었죠. 그러다 보니까 AB 인베브의 부채 비율은 약 120%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코로나19로 신용 경색이 우려가 있을 때는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기가 더 쉬웠던 것도 맥주 회사들의 주가가 더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계속되면 맥주 회사는 계속 불리하고 양주 회사는 계속 유리할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맥주 회사와 양주 회사의 판매 채널에도 연관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양주를 주로 어디서 사시나요?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주로 면세점에서 양주를 구입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면세점들이 다 문을 닫았으니까 양주 회사들도 판매 채널에서 타격을 좀 받고 있죠. 뭐 양주 회사들마다 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많으면 15% 정도까지 면세점 매출에 양주 회사들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면세점이 다 문을 닫은 상황에서는 양주 회사들의 매출 타격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안 좋은 쪽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불경기가 아주 크고 세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경기가 계속되면 양주같이 비싼 술, 즉 사치품보다는 맥주같이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술을 사람들은 더 찾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맥주 회사의 주가가 양주 회사 주가보다 더 선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맥주 회사의 주가와 양주 회사 주가는 단기적으로 양주 회사가 맥주 회사보다 선방했지만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양주 회사보다 맥주 회사의 주가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뭐 맥주 회사를 사라, 양주 회사를 사라 라는 어떤 특정 종목을 추천드리거나 특정 자산을 편입하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투브리, 생활과 투자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생활 속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혼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죠.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혼술 한잔 하면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